안녕하십니까, 최종인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계산기 사용법은 계산기 사용법만 숙지해서 된다가 아니고요. 저번 시간에 했던 기초수학 더하기 계산기 사용법, 그러니까 기초수학이 기본적으로 좀 숙지된 상태에서 계산기 사용법을 익혀주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기 사용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고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반복 연습을 통해서 숙달하셔야 되는데, 일단 반복 연습하셔야 실수도 감소시킬 수가 있고, 시험 칠 때는 시간이 굉장히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계산기 사용법을 반복하시면서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목적도 이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산기 사용법 어렵지 않고요. 그냥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계산기 사용법만 잘 하셔도 뭐 몇몇 문제는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한번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계산기를 사용하기 전에 일단 전원을 켜는데, 전원은 지금 여기 ON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ON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보시면 기본 화면이 D와 MES가 뜬 이 상태가 기본 화면이에요. 이 화면 상태에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 이상한 화면, 뭐 픽스나 혹은 뭐 RAD, 라디안 이런 것이 뜨면은 리셋을 하고 나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먼저 리셋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리셋을 하는데 시험 치기 전에 보통 감독관들이 계산기에 공식 저장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 때문에 리셋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설정이 잘못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리셋을 종종 해주셔야 되는데요. 리셋은 기종에 따라 다릅니다. 뭐 샤프 기종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계산기 뒷부분에 리셋 키가 있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카시오 570 ES 플러스 이 카시오 570 ES 기종은 눌러서 리셋을 하게 되는데, 일단 전체 리셋입니다. Shift 누르면 여기 S가 뜨고요. Shift 9번을 보시면 클리어라고 되어 있죠. 9번 누르면 지금 교재를 보시면 9번 누르고 나서 3번은 전체, 그 다음에 1번은 셋업한 것만, 2번은 메모리만 리셋을 시키는데, 특별하게 메모리 저장하거나 뭐 셋업한 것이 없다고 하면은요, 그냥 모두 리셋해서 3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none 이걸 누르면은 yes고 ac는 캔슬인데, 리셋하기 위해서는 none 그 다음에 ac 이렇게 하면 돼요. 숙달하시면 Shift 9번 none 9번 3번 none ac 이런 식으로 해서 리셋을 자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Shift 9번 3번 none ac 이렇게요. 뭐 설정 리셋이나 메모리 리셋은 필요한 경우에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전체 리셋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화면을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뭐 독서실이나 이런 데서 하실 때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밝기 때문에요. 그래서 화면 밝기 조정하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하는데, Shift를 누르시고요. Shift 누르고 모드를 누릅니다. 그러면 Shift 모드를 누르면 이게 셋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화면 조정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방향키예요. 방향키에서 아래쪽으로 누르고 나서 6번입니다. 6번을 누르면 밝기 조절이 되는데, 밝기 조절은 여기에서 이렇게 누르면 어두워지고요. 이렇게 누르면은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밝기에서 AC키를 눌러요. 다시 Shift 모드, 그 다음에 한번 누르고 나서 아래쪽 키를 누르고 나서 6번에서 원하는 밝기를 조정하고 나서 AC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산기 사용법에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색깔인데요. 키를 보시면은 보세요. 일단 숫자 키가 있습니다. 숫자 키는 그냥 누르면 돼요. 숫자 키는 그냥 누르면 됩니다. 그냥 누르면 되고, 그냥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얀색 키 있죠. 얘도 그냥 누르시면 돼요. 뭐 적분 이런 것도 그렇고, 뭐 마이너스도 그렇고, 하얀색도 그대로 그냥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서 요 황색 있죠. 황색. 황색은
여기 보시면 황색이 키마다 모두 있습니다. 황색을 제가 만약에 계산하고 싶다고 하면은 Shift 키를 눌러요. Shift를 누르고 황색을 누르면 우리가 여기 뭐 7번 위에는 뭐 콘스탄트, 그 다음에 뭐 9번 위에는 클리어,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다시 Shift를 누르면 S가 표시됩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번 기초 수학 시간 했던 시그마 있죠. 시그마를 누르고 싶다. 그러면 Shift 누르고 여기에 로그를 누르면 시그마가 표시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황색은 Shift 키를 눌렀을 때 되는 겁니다. 그리고 Shift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서 Shift 누르고 여기 모드 누르면 셋업이 되는 거예요. 셋업. 네. 그리고 우리가 그 계산기를 끌 때 어떻게 돼요? 끌 때 오프죠. 오프. O는 이렇게 눌러서 하는데 오프는 어떻게? Shift를 누르고 AC 키를 보시면 위에 오프가 있죠. 그래서 Shift 누르고 오프 누르면은 계산기가 꺼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ON. 그 다음에 또 빨간색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여기 A, B, C, D, E, F, 뭐 X, M 이런 빨간색이 있는데 빨간색은 뭐냐면 알파벳을 의미합니다. 즉 알파를 누르고 만약에 A 요걸 누르잖아요. 그러면 A가 표시되는 거죠. 그리고 알파를 누르고 요 갈로 요걸 누르면 빨간색의 X가 표시됩니다. 이게 Shift는 얘 자체가 노란색으로 황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Shift를 누르시면 되고요. 알파는 요 글자 자체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알파 누르면 여기는 빨간색이 표시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것 중에서 여기 보라색이 있습니다. 보라색은 뭐냐면 다 찾아보시면은 여기에 보라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보라색이 있는데 ENG 키 위에 보면 I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소수 계산할 때 누르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만약에 Shift 누르고 요걸 누르면은 마이너스가 그냥 표시돼요. 마이너스 표시되고 그냥 상태에서는 여기 보라색에 있는 각도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소수, 그러니까 이따가 하겠지만 모드 2번으로 하면은 콤플렉스 모드라고 해서 복소수 표시 모드예요. 이때 보세요. Shift에 얘를 누르면 각도가 표시되는 겁니다. 즉 보라색은 복소수 모드, 즉 콤플렉스 모드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다는 거. 예,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초록색이 있는데 초록색은 우리가 전기 기사에서는 그렇게 사용할 경우가 없습니다. 뭐 진법 있죠. 2진수, 뭐 8진수, 10진수, 16진수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데 우리가 전기에서는 2진법, 뭐 10진법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초록색 요런 부분은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색깔별 다시 황색은 여기 있는 거 황색을 모두 기능을 사용하고자 할 때 Shift 키를 누르시고 빨간색은 알파벳 있죠. 알파벳을 쓸 때 이 빨간색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은 복소수 모드에서 삽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초기 상태에서 공부를 계산기를 사용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콤플렉스 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뜬 상태에서는 계산값이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떴을 때 초기 상태로 리셋 어떻게 Shift 9번에 3번에는 AC 키를 해서 여기 초기 상태에서 계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산기에서 모드 지정이 있는데 이 모드는 우리가 특별한 것 아니면은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뭐 컴프 모드하고 콤플렉스 모드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일반적인 컴프 모드인데 보세요. 그냥 모드 있죠. 여기 까만색 모드 누르면 1번이에요. 이거 앞에서 했던 그 초기 화면과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 모드 2번 하면 모드 2번이 콤플렉스 모드라고 해서 복소수 계산하는 화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복소수 할 때는 콤플렉스 모드로 사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할 때는 콤프 모드로 하는데 우리가 이거 외에도 뒷부분에서 뭐 매트릭스나 혹은 뭐 EQN 이런 방정식이나 행렬하는 것도 사용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콤프 모드나 혹은 콤플럭스 모드 요 두 개를 사용하게 되고요. 기본은 모두 1번입니다. 그리고 리셋을 할 때 모두 1번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설정을 하는데 우리가 각도 설정 봅니다. 각도 설정. 기본은 우리가 60진법 있죠. 우리가 직각은 90도, 그 다음에 180도, 270도, 360도. 그것이 우리가 60진법인데 그 60진법 설정은 시프트 모드에 시프트 누르고 모드가 셋업이죠. 맞죠? 그래서 셋업에서 3번 요거는 앞에서 했던 초기 화면과 같습니다. 즉 우리 계산기에 초기에는 60진법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전기를 공부하다 보면은 60진법이 아닌 여기 호도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즉 라디안이에요. 라디안. 보세요. 라디안을 사용하려면은 시프트 모드에서 3번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60진법이고 호도법을 사용하려면 4번 라디안 모드에서 계산합니다. 보세요. 만약에 제가 사인에 2분의 파이는 90도입니다. 그러면 사인에 파이 2 사인 2분의 파이 계산하면은 그냥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파이가 3.14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사인 2분의 3.14는 0.027 값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인 2분의 파이로 할 때는 2분의 파이가 90도다라고 알고 계산하기 때문에 이 지금 기본 모드인 D 모드에서는 이 사인 2분의 파이 하면은 파이가 3.14 값으로 읽혀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사인 2분의 파이를 90도로 하려면은 이렇게 합니다. 시프트 모드에 4번을 누르면 라디안 모드라고 해서 R이 뜨죠. 맞죠? 이 상태에서 사인에 2분의 파이에 2 라디안 모드로 설정했을 때는 사인 2분의 파이가 180도 즉 2분의 파이는 90도로 해서 눈 누르면 1이 되어 있는 거죠. 사인 2분의 파이 사인 90도는 1이다 해서 우리가 전기에서는 이 호도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호도법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 R 모드 다시 보면 시프트 모드에서 4번 라디안 모드에서 계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태 도수법으로 계산할 때는 우리가 3번 해서 계산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0진법은 호도법이고요. 그 다음에 자릿수 설정은 우리가 필기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실기에서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어라 라고 해서 이 자릿수 설정 그러니까 소수점 뒤로 몇 자리까지 나타내느냐 하는 거 있어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1, 2, 3 곱하기 4, 5, 6 하면은 56,088입니다. 소수점 뒤에 자리가 없죠. 소수점 뒤에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수점 자리 뒤에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 시프트 모드 셋업에서 6번이 우리가 픽스가 뭐냐면 소수점 뒤에 몇 자리까지 나타내느냐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실기에서 많이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3으로 해요. 3. 그러면 픽스해서 제가 설정한 3 숫자 3 그 소수점 뒤에 셋째 자리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한번 볼게요. 1, 2, 3 곱하기 4, 5, 6 하면은 56088.000 즉 소수점 셋째 자리 뒤에 없다 하더라도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요. 필기에서는 뭐 이런 소수점까지 고려할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원래 처음 상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셋해서 초기 상태로 갑니다. 이 상태로 하고요. 여기까지 가서 계산기 뭐 대략적인 소개고 설정 모드 지정이었고 조금 더 이제 기본적인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데 계산기의 덧셈 뺄셈 곱셈 계산입니다. 일단 껐다고 보고요. 껐다고 보고 켠 상태에서 덧셈 뺄셈 곱셈 한번 볼게요. 일단 교재에 있는 것처럼 35 더하기 27은 60이에요. 더하기 27은
요거 누른데요. 눈 62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58 마이너스 46은 12. 58 마이너스 46은 1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볼게요. 125 곱하기 53 또 눈 누르면 6625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23 곱하기 65인데 내가 만약에 65인데 55를 눌렀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요것을 그 방향키라 그랬죠. 요것을 앞으로 왼쪽으로 한번 가면은 커서가 깜빡이죠. 이때 딜리트 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을 누르고 눈. 예,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앞에서 계산하는 것을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요거 누르죠. 그러면 직전에 계산했던 것이 나오게 됩니다. 네. 다시 뭐 1, 2, 3 곱하기 6, 5, 4 6, 5, 4에서 우리가 5, 4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누르고 5 하고 나서 눈 이렇게 하고요. 다시 초기 상태에서 만약에 앞에서 계산했던 것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 요 키만 누르면은 다 나오게 됩니다. 이때만 리셋을 누르게 되면은 Shift 9번에 3번에 네, 누르면 앞에서 했던 것이 다 지워지죠. 맞죠? 예, 그런 것들이 다 지워지는 이런 것이 됩니다. 덧셈, 뺄셈, 곱셈 네, 기본 계산이었고,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SD 변환이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 SD 변환이라고 해서 분수를 소수로, 소수를 분수로 변환하는 것인데, 우리가 전기 공부하다 보면은 시험에서 보기가 분수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소수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교재처럼 356 나누기 52를 하면은 기본은 분수로 13분의 89가 나옵니다. 13분의 89가 나오는데 시험 쳤을 때 결과가 소수다. 그럼 얘를 소수로 어떻게 바꾸느냐? 간단하게 SD키 있죠. 얘를 누르면은 예, 소수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누르면 예, 분수로 바뀌어지고요. 예, 소수로 바뀌어지고 분수로 바뀌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공학 표기 사용 뭐 ENGO와 Shift ENG는 뭐냐면은 소수 쪽으로 나타냈을 때 우리가 기초 수학할 때요. 그 몇 승 이런 것들을 했죠. 그래서 만약에 6.846 곱하기 10의 몇 승으로 나타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돈을 계산할 때도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죠. 그런 것처럼 제가 ENG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6.846이 얼마? 6.846 곱하기 15의 0승. 혹은 한 번 더 누르면 6,846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684만 6,153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6승.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셋째 자리. 거꾸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Shift에 ENG 누르면 마이너스 3승, Shift에 ENG 누르면 0승, 다시 Shift에 ENG 누르면 0.06846 곱하기 10의 3승. 그래서 소수점 셋째 자리 이렇게 끊는 것, 그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렇게 해서 뭐 SD 변환도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되는 것이 분수의 계산입니다. 분수 계산은 요 키 있죠. 예, 요것이 분수 계산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수를 누릅니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은 6분의 5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분수를 누르면 여기 커서가 깜빡일 때 3분의 1을 입력합니다. 1. 그 다음에 요 키를 여기 밑으로 화살표 있죠. 요애를 누르거나 혹은 오른쪽으로 누르면은 얘가 분모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됩니다. 다시 3. 그리고 요 오른쪽 키를 누르면 옆으로 나와요. 플러스 2분의 1이죠. 플러스 분수 1 다시 와서 2 하면은 이렇게 해서 는을 누르면 6분의 5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거 복습 SD 누르면 0.8333 원래대로 하면 6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한 분수인데 전기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보세요. 3 플러스 분수 볼게요. 분수에 분수 위에서부터 계산이 가능합니다. 10 곱하기 5 10 곱하기 5 그 다음에 10 더하기 5 더하기 5 예.
더하기 얼마? 분수 누르고 5 곱하기 3 5 플러스 3 네. 는 12분의 197 S키 누르면 8.208 이 정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전체 분수 다시 한번 볼게요. 분수 누르고 분자 1 분모에 4분의 3 플러스 5분의 2 플러스 7분의 3 볼게요. 예. 다시 여기에서 분모에서 분수를 4분의 3을 입력하기 위해서 분수를 한 번 더 누릅니다. 예. 3 4 예, 4분의 3 플러스 5분의 2 5 플러스 7분의 3 7 하면은 221분의 140은 0.633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제가 실제 회로 이론 과목에서 문제로 출제되었던 계산입니다. 볼게요. 분자에 분수가 있습니다. 12에 2분의 12 마이너스 4분의 4 예. 그 다음에 플러스 24 8분의 24 플러스 112 예, 16입니다. 16 그리고 여기서 나오려면 한번 누르고요. 다시 누르면 돼요. 또 분모에 다시 분수가 있죠. 여기도 다시 1 2분의 1 플러스 1 4 플러스 1 8 플러스 1 16 해서 눈 누르면은 16이란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서 복소수 계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소수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두 누르고 2번 하면 콤플렉스가 화면에 뜹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대로 복귀시키려고 하면은 모두 1번 누르면 되고요. 그래서 복소수는 모두 2번으로 하는데 일단 제가 기초 수학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복소수가 전기에서는 원래는 우리가 복소수를 i라고 하는데 전기에서는 i가 전류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전기에서는 i가 아닌 j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에 교재에 보시면 문제에서는 J5, J3, J5, J8이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입력할 때는 J를 I로 바꿔서 뒤에 입력해야 됩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J를 O라고 했죠. J를 우리가 I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 J3 대신에 I3 더하기 J5 대신에 I5는 안 됩니다. 에러가 나요. 왜 그러냐면은 위치가 I3이 아니고 3i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3i 플러스 5i 하면은 8i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복소수를 나타내는 i를 숫자 뒤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복소수의 곱셈 볼게요. 5 플러스 j6이지만 5 플러스 6i 곱하기 2 플러스 7i가 됩니다. 그러면 갈로 그대로 합니다. 5 플러스 6i 곱하기 2 플러스 7i가 되죠. 복소수 모드에서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32 플러스 47i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복소수의 분수도 한번 봅니다. 5 플러스 3i 플러스 3i 5 플러스 3i 그 다음에 4 플러스 7i 하면은 65분의 41 마이너스 65분의 23i가 되고 이걸 SD 변환하면은 0.6307 마이너스 0.3538i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복소수 할 때는 이 각도 기능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5회 각도 30도. 이것은 우리가 크기가 5고 각도가 30도인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복소수로 나타내면은 2분의 5 루트 3 플러스 2분의 5i 이렇게 돼요. 2분의 5 루트 3
플러스 2분의 5i 해서 SD 변화하면은 4.33 플러스 2.5i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복소수에서 3 플러스 뭐 2i라고 했을 때 Shift 누르고 콤플렉스 있죠. 숫자키 2번, 2번 콤플렉스 있습니다. 얘가 우리가 뭐 크기냐 혹은 얘를 앞에서 해서 3 플러스 2i를 크기와 각도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3번 눌러볼게요. 네. 3 플러스 2i를 크기와 각도 형식으로 바꾸면 예. 크기는 루트 13에 각도는 33.69도가 된다. 이렇게요. 다시 얘를 Shift 2번 눌러서 4번으로 누르면 크기와 각도로 나타냈던 것을 다시 복소수 형식으로 즉 4번을 누르면은 3 플러스 2i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도 사용하면은 유용하게요. 네. 이렇게 해서 복소수였고 그 다음 또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제곱 계산입니다. 제곱 계산할 때 보세요. 3의 제곱 하면은 뭐 9 이렇게 되죠. 그런데 모두가 혹시나 잘못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심을 위해서 모두 1번으로 원래대로 돌려주시거나 혹은 Shift 9번, 3번는 AC에서 리셋 시켜주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것처럼 3의 제곱 있죠? 제곱은 9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의 요것은 우리가 제곱인데 요걸 눌러보세요. 요거 넣으면 몇 승인지 제곱인지 3제곱인지 이런 것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는 9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3의 제곱 5의 세제곱 5의 제곱 안 되죠? 제곱은 어떻게? 요걸 누르면 몇 승인지 입력할 수가 있죠? 그때 3 이렇게 125가 됩니다. 그 다음에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볼게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은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지금 키를 잘 보시면 여기 로그 키 위에 보시면 10의 노란색으로 황색으로 해서 10의 몇 승 키가 있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입력하기 위해서 Shift 로그를 누르면 10의 몇 승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건 마이너스 3승 하면은 200분의 1인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보통 우리가 마이너스를 입력할 때는 요 키는 우리가 빼기를 얘기합니다. 빼기를 얘기하고 여기에서처럼 부호를 얘기할 때는 마이너스 3승 얘는 빼기가 아니고 부호죠. 부호를 얘기할 때는 이 키를 누르셔야 돼요. 즉 5 곱하기 Shift 10에 마이너스 3승 할 때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있죠. 10의 몇 승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Shift 얘를 누르지 않고 곱하기 10의 X승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죠. 요것을 해서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의 몇 승 할 때 다시 곱하기 Shift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곱하기 5 곱하기 10의 X승 바로 눌러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누르셔도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통 마이너스 몇 승 이렇게 부호를 얘기할 때는 빼기가 아니고 부호를 얘기할 때는 이 키가 아닌 이 마이너스를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5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볼게요. 3의 마이너스 3승은 3의 어떻게? 요거 누르면 되겠죠? 마이너스 3승 곱하기 5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5의 요 똑같죠? 5의 이거 누르고 마이너스 3분의 2승은 요거 누르고요. 요거 마이너스 키 먼저 누르고 마이너스에 3 마이너스 3분의 2승 해주시면 그래서 0.012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지금까지 계산기 사용법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거 했는데 계산기 사용법은 한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숙달을 위해서
반복해서 다음 시간 수업 들어가기 전에 반복해서 한 번, 두 번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